245번째 정례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지역화폐 발행 등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 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화폐 발행 등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 건설 중인 도시이기 때문에 광역시로 출범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많은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6월 25일에 행복청에서 우리 시와 LH 세종본부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한 끝에 행복도시 상가 활성화 대책을 가져온 바 있습니다. 행복청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정부 용역을 통해 분석한 결과 상가 공실과 또 영업불이의 원인에 대해서 첫째, 상업용지를 너무 빠르게 많이 분양했다는 점, 둘째, 아파트 내 상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과다하게 공급되었다는 점, 그리고 분양가가 높고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가 또 높다는 점, 그리고 최근 온라인 쇼핑이 확산됨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상가를 찾는 그런 시민들이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가 있다는 점, 이런 네 가지 원인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리 시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등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지역화폐는 우리 시가 발행하고 또 우리 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 내의 소비를 늘려서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고 또 지역 자본의 역외이출을 막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발행 시기는 내년 3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발행액은 초기 발행액이 많을 수가 없겠습니다만 우선 한 70억 원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48억 원은 출산 축하금 그리고 공무원 복지 보육 등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22억 원은 일반 시민들이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가맹점은 음식, 숙박업, 그리고 도소매업, 학원, 주유소, 관내 제조업 등으로 한정을 하고 또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과 상품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규모 점포라든지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 사행성 오락업 등은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화폐 유형은 우리 시가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또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살려서 우선 카드형으로 발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QR코드 결제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은 모바일형도 추가해서 발행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화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한 6% 정도, 명절이라든지 또 처음 출시할 때는 한 10% 정도 할인해서 판매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민간합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발행과 유통 활성화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마련하고 또 9월 말까지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할 생각입니다. 10월에는 우리 지역화폐의 명칭을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운영 대행사 선정이라든지 가맹점 모집 및 계약, 운영 시스템 등을 맞추고 내년 3월부터 발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과 병행해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경제산업국장을 담당으로 하는 상권 활성화 추진 TF팀을 구성해서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또 협력을 하고 또 시민들과 함께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사항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소상공인들과 꾸준히 협력해서 추가적인 대책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담당을 신설해서 자생력 있는 소상공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이달 중으로
소상공인 지원 세종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소상공인 지원 공주센터를 이용했었는데 이에 따라서 많은 상인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또 맞춤형 컨설팅과 경영 지원들을 통해서 지역 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동안 우리 시 관내에는 그 상점가로 지정된 지구가 없어서 전통시장 지원과 같은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강구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상인을 중심으로 해서 상인 조직도 설립하고 또 적절한 지역을 찾아서 상점가를 지정한 다음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에도 응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기적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실태와 실률, 임대료 및 창폐업률 등을 조사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또 상점과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내년도 시중은행 융자금 보증 지원을 금년보다 30억 원 늘려서 180억 원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보증에 따른 이자 차익 지원도 금년보다 1억 원을 늘려서 6억 5천만 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우리 직원들하고 좀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시청 구내식당의 휴무도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복청과 LH 세종공구는 상업용지 공급을 축소하는 것에 초점을 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상업용지 공급량을 조절하고 또 일부 상업용지를 공공 업무용지로 또 전환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동안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지난 정부에서 허용을 했던 사항인데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지나치게 또 과잉 공급됐다 하는 그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단지 내 상가의 규모를 또 줄이는 것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와 LH 세종본부는 또 정부 및 공공기관 또 기업 등을 적극 유치해서 또 소비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도록 하고 또 국회 세종이사당, 법원 및 검찰청 등을 조속히 설치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전하고 있고 앞으로 정부 산하 기관들 그러니까 정부 산하 기관들과 또 기존에 유치한 공공기관들이 또 있습니다. 이들 공공기관은 지금 이제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이 성공적으로 이전하고 또 세종시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이제 세종시 신도시 지역의 상가 활성화 대책이 또 미흡하다는 여론이 또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는 아마도 한두 차례 대책을 발표하고 진행한다고 해서 바로 상권이 활성화된다든지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책들을 좀 계속해서 강구해내고 우리 시와 행복청, LH 등 관계기관도 함께 대책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만 이런 대책들을 함께 또 추진해 나가고 또 시행 과정에서 평가를 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들이 있다면 또 추가적인 대책도 만드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발표할 대책이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대책을 꾸준히 나가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오늘 몇 가지 발표가 됐습니다만 이 일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인 여러분 그리고 세종 시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동참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천 등 일부 도시에서 수돗물의 붉은
붉은 수돗물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도 시민 여러분들께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 상수도는 우리 신도시의 경우에는 대전시에서 수돗물을 공급받고 북부권 읍면 지역은 한국수자공사의 청주 정수장으로부터 광역상수도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대전시 신탄진 정수장에서 행복도시까지 2단계 용수로 공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 14만 톤의 물을 추가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2단계 시설 완공으로 신도시 지역 인구 5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하루 20만 톤의 공급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책들을 좀 저희들이 마련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완벽한 상수도 유지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20억 원을 투입해서 스마트 워터시티 구축 시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통합 관제센터를 통해서 정수장으로부터 가정에 이르기까지 시설물 그리고 수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노후 상수관 저희가 한 98km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올해까지 조천읍 그리고 금남면 지역의 45.1km를 교체할 계획이고, 또 연차별로 노후 상수도관을 세척해서 수돗물 접수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통해서 가정에서 수돗물 이상을 신고하게 되면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 유무를 그 자리에서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면 지역의 상수도 조기확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100%가 되겠습니다만 면 지역은 상수도 보급률이 아직 72%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생활용수를 지하수에 의존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경우에 따라서 수온이 또 고갈되거나 라돈이라든지 질산성 상소 같은 것이 검출되는 등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또 건강을 이어가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2023년까지 상수도 보급률을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연차별로 상수도 확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 부적합 지역은 상수도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올해에는 모두 129억 원을 투입해서 연서면, 용암이하 쌍유리, 그리고 전이면, 관정이하 너른리 등에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완벽하게 수질 관리해서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우리 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장군면 지역에서 장군면 산악리가 되겠습니다만 그 산악리에 위치한 밤 재배 농장에서 음식물을 발효시킨 키로 추정되는 물질이 살포된 후에 파리 유충과 성충이 다량 발생해서 지난주부터 지난 6월 27일에 최초로 보고가 됐습니다만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구면에서는 27일 현장 확인 뒤에 곧바로 면 방역 차량을 동원해서 농장 인근 지역의 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군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7월 2일부터는 차량 4대와 또 인력 18명씩을 투입해서 어제까지 이틀간 발생지 전체 면적 한 8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집중 방역을 이미 실시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오늘은
차량을 좀 더 늘려서 차량을 8대로 늘리고 인력도 24명으로 늘려서 파리 유충까지 분열할 수 있는 약품으로 나머지 약 4만 제곱미터에 대해서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7일까지는 농장 전체에 대해서 2차 방역을 실시해서 파리 유충과 성충을 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4시에 우리 정무부 시장 주재로 관련 부서 및 읍면농장 회의도 개최해서 확산 방지도 하고 또 도시지역 경우에는 크린넷 주변에 최근에 또 파리가 또 많이 발생하는 계절적 요인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자동 크린넷 소독한다든지 하는 그런 긴급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공가가 총괄 부서가 되고 또 관련 부서들이 참여하는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원인을 좀 분명하게 좀 확인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유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온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특사경 그리고 또 수사기관을 통해서 조사도 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위법 조치하고 또 방제 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가에서 불량 퇴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번 피해 사례를 또 전파도 하고 또 교육자료도 작성 배포해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거의 열흘 가까이 좀 불편을 겪고 있는 상무면 주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시민들의 질문에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시문시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청년희망통장 개선 요청에 대한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좀 틀어주십시오. 조천읍 우긴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현재 서울, 부산,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희망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서도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통장 개설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은 시민을 대신하여 제가 대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에 사는 시민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시간당 강사료가 타 지역에 비해 작은 듯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타 지역의 강사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사료가 인상되기를 바랍니다. 타 지역 강사료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강의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두 개에 대한 시장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희망통장 개설에 대해서는 청년통장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또 유지하고 돈을 모아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재 9개 시도에서 소득이 낮은 근로청년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제 이걸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 생계급여 수급 근로청년을 위한 청년희망 키움통장 그리고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위한 청년 내일 채움 공제라는 프로그램을 중앙부처와 협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런 통장들이 성격이 좀 비교적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청년희망 키움통장 그리고 청년 내일 키움공제 이런 제도를 우리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시행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좀 어느 정도 시행해 보고 그 성과를 좀 분석한 다음에 그 후에 청년통장을 도입할 것인지 여부를 좀 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은 이런 통장들을 좀 하나로 좀 통합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선은 이제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 결과를 본 후에 판단하는 것이 좀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료를 올려달라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주민자치 센터에서 운영 중인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제 강사료는 올해에서 시간당 3만 원 이하로 이렇게 증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도에 강사료가 좀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시의회와 또 협의를 해서 시간당 강사료를 그 전까지는 2만 5천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3만 원으로 인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3만 원으로 정한 것은 타 지역과 비교해 보니까 이 3만 원 정도면은 뭐 다른 지역과 좀 비슷한 수준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했었던 것인데요. 우선 지금 작년도에 그렇게 인상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인상을 검토하는 것보다는 우선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분간 좀 시행을 해보고 또 우리 또 시민들의 의견도 좀 듣고 그래서 강사 수당 인상은 시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시간이 좀 지난 뒤에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가장 바람직스럽기는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회도 좀 새로 구성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돼서 강사료 수준을 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역시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길게 보면은 각 읍면동의 인구수라든지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현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정한 예산을 책정을 하고 그 예산과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면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수강료도 받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떤 강사를 쓸 것인지, 강사를 선정할 것인지, 그리고 강사료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좀 재량을 가지고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지금 조례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현재와 같이 강사료 수당을 3만 원 이하로 우선 좀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운영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좀 더 운영 상황을 본 후에 나중에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성함과 언론사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할 분 계십니까? 예, 박 기자님. 예. 네, 세종바람의 박은주입니다. 지역화폐에 관한 질문과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료에 대한 질문 두 가지 생각하게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지역 대전에 보면요, 17년 됐습니다. 벌써 두루라는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지역화폐 사용처를 보면은요, 농산물 거래라든가 뭐 병원도 하고 있고요, 뭐 민들레 의료사업 이런 쪽으로 약국, 위장원, 뭐 중고물품 거래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농산물 거래도 가능하도록 그 지폐로 된 것도 사용할 수 있고 카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 얼마 전 발표한 공주 같은 경우도 모든 것을 카드형으로 한다고 하니까 전통시장의 상인들, 예,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세종시도 앞서가는 도시다 보니까 카드형이나 QR카드 이제 결제 시스템을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지명카드여야 되는 곳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런 방안을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강사료 같은 경우요, 제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요 3만 원 이하로 정해졌다는데 뭐 조례니까 이건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면 단위와 시 단위의 강사의 수준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수준 차이가 있다고 그러죠. 국립국악원 출신의 어떤 무역하시는 분도 이 지역에 와서 이제 살다 보니까 봉사 차원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가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뭐 그런 경우는 말 그대로 봉사 차원으로 하고 있는데, 면 단위나 이런 것은 기존에부터 해오던 동네 분들이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같은 강의료 3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주민자치위원들 한 6분이 심사위원으로 앉아서 강사를 뽑게 되는데, 다녀오신 분들 말씀이 이거는 대학 강사 뽑는 것보다 더 까다로워 이렇게도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만, 그거에 비해서
너무나 보수는 적은 건 사실이 아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인데 이거를 주민 자치 프로그램에만 맡겨두기에는 시에서 나오는 돈으로 그분들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시에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 두 부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상품권 그 지폐를 종이로 된 이제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는 그동안 좀 저희 실무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니까 주로 이제 어떤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냐면은 소위 적절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시중에서 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상품권이 이제 본래의 취지대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좀 그렇게 현금으로 바꿔 쓰는 그런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다는 거고요. 또 이제 그 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 이제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제 여태까지 실무적으로 특히 상인들과 의견 나눠본 결과는 우선 카드가 그래도 비교적 좀 편리하고 또 효과도 더 있을 것 같다, 사용하기도 편리할 것 같다 하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처음에 초기에 저희가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발행하지 않거든요. 처음에 일단 한 70억 정도를 목표로 해서 일단 시작을 하고 시행하다 보면은 다른 도시들 예를 들어 군산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또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 실태를 봐가지고 추가적으로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대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우선 초기 첫 번째 발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좀 카드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강사료 부분은 실은 주민들이 이제 3만 원 수준의 강사에 좀 만족하지 못하겠다. 우리가 수강료를 좀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좀 더 훌륭한 강사분들을 모시고 싶다 하는 그런 또 뜻을 갖고 계시는 주민들도 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런 모든 수요를 전부 시 예산으로 다 감당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일정한 정도의 지원을 우리 시에서 하되 그런 추가적인 수요가 있는 부분들은 각 지역별로 그 지역의 수강 참여자들이 추가적인 부담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시스템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시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논의가 많이 있고 그래서 우선은 시행 초년도거든요. 금년이 사실상 시행 초년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정하자마자 또다시 바꾸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는 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있고 그래서 일단 좀 당분간 좀 시행을 해보고 그 뒤에 좀 추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 기자님. 예.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역 카페, 두 번째는 물사용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지역 카페 모범 사례를 보면은 관이 뒷받침해야 할 역할도 크다고 보이는데요. 특히 세종시는 또 역의 소비율이 높은 지역에 속해 그 지역 카페 성공이 좀 어렵다고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년 발행 규모 그 70억 원 중에 48억 원이 출산 축하금, 2억 원이 공무원 복지금인데요. 그 지방세 같은 것들을 이제 지역 카페로 내게 하거나 대중교통요금 지불 방식과 연계할 수도 있고 공무원 업무 추진비를 지역 카페로 쓰도록 하는 등 좀 더 혁신적인 방안이 도입돼야 초반에 이제 지역 카페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일 출시를 앞두고 있죠. 대덕구에 이제 지역 카페가 이제 도입이 되는데 이 경우에 지역 축제에서 지역 카페만 쓸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번에 축제를 준비 중이거든요. 그 구체적인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지역 카페를 도입해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곳도 있거든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 민선 1기 때인데 그
그 시민들 물 사용량이 전국 1위라는 그 보도 자료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상업시설 사용량과 그 누수량이 잘못 포함돼가지고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현재 세종 시민들의 물 소비량이 타 지자체 대비 어느 수준인지 궁금하고 또 물 사용료가 타 시도보다 높다는 그 시민들의 인식이 있는데 현재 실제 어떤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예. 첫째, 그 지역화폐를 우리가 도입하게 되면은 반드시 성공하도록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준비를 좀 철저히 좀 잘할 필요가 있다. 이용률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우선 이번에 저희가 지역화폐 도입을 우리 고민하게 된 것은 첫째는 지금 현재 우리 세종시 상인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화폐를 우선 상인들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우선 좀 시행하도록 해보자.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화폐를 드렸는데 우리 지방세를 내는데 쓴다든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지역화폐가 우리 각 지역에 있는 상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시간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니까 그 사이에 우리 경제산업부장이 좀 기업 팀장이 돼서 우리 공무원 전문가들, 유관기관, 상임 대표, 소비자 대표 이런 분들이 참여한 좀 커미티를 만들어 가지고 각 분야별로 있는 다양한 의견들 또 다양한 문제점 제기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좀 꼼꼼하게 좀 이용률 제고 방안을 포함해서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 사전을 좀 충분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용률 제고 방안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사용량이 좀 일이다. 그리고 그 원인이 뭐고 지금 현재의 수준이 어떤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그 물 사용량이 좀 비교적 높았던 것은 그동안 이제 노후 상수관들이 많아서 도중에 이제 관로에서 새는 부분들이 많은 것들이 이제 원인으로 지적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스마트 워터시티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120억 원을 들여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이제 스마트 워터시티라는 것이 크게 보면은 관로를 잘 관리를 해서 예를 들면 이제 관로에 소위 IoT 기술 같은 것을 접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상수가 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체크해보고 또 수질과 관련해서도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또 통합 관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수질과 관련되는 사항들을 우리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제 그런 뜻이 있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누수와 관련된 부분을 많이 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소비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통계를 안 갖고 있는데 나중에 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 기자님, 예, 지금 말씀. 추천에서 전입니다. 세종시 상가 공실률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복청 LH 세종시가 상가를 일부분 구입을 해가지고 청년 창업자에게 일정 기간 임대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나중에 향후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한다는 의견이 기인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시장께서 3개가 협력해서 이를 시행할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아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직접 상가를 좀 구입해가지고 그것을 임대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도 많고 또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더라도 아주 일부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좀 검토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좀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수급과 관련해서 이제 수요 측면에서는 우선 세종시에 당초 계획대로 많은 정부 관련 기관들이 수도권으로부터 내려와서 그 수요가 좀 발생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 그게 이제 원래 우리 세종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도 맞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런 쪽의 대책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이 좀 과잉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은 상가 추가적인 공급 시기를 일단 좀 늦추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기왕에 공급된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추가적으로 많은 상가가 공급되지 않도록 상가용지 분양이라는 걸 좀 뒤로 미루고, 또 상가로 계획되어 있는 것들 중에 일부를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이런 용도로 쓴다든지 한 그런 대책들이 주로 이제 행복청 중심으로 해서 시행이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 차원에서는 그 수급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시가 강구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급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좀 조절이 되겠지만 그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상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과도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거기에 좀 중점을 두고 우리 시에서는 좀 미시적인 대책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세워나갈 생각이고요. 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또 상인들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보면은 여태까지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은 좀그 이익단체라면 이익단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좀 조직화가 되어 있지를 못하다 보니까 상인 한 사람 한 사람씩은 이런저런 의견들을 제시하는데 상인 전체의 집합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것을 좀 여태까지 좀 어려움을 겪어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소상공인 협회도 좀 출범을 했고 또 그 외에 이제 상권 단위로 상인들의 모임들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런 상인 대표들과도 좀 협의를 하면은 그 상인들로부터도 다양한 의견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들도 좀 반영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어려움을 수급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동안에 우리 상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시민들께서도 좀 많이 좀 협조를 해주셔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예, 저기 최 기자님. 예. 네, 미천용입니다. 저는 그 장군면 그 해충 파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에 보면 다음 재배 농장에서 이제 그 발효시킨 액비로 추정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액비를 그 뿌렸다고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여기 인근에 있는 그 해충과 파리들을 갖다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지금 저녁 한 8시, 7시 반에서 8시 반 정도에 여기 자전거를 타고서 이제 퇴근길에 보면 우리 그 세종시 금강변에도 해충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그 우리가 안경을 쓰고 그 자전거를 타야 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금강에 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작자작한 불에서 해충들이 거기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아까 구상권 청구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상권은 청구하시면 세종시청에서 아마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미리 그런 걸 다 그 예방을 해야 되고 그 금강에 있는 물을 좀 감수를 좀 하는 게 어떤가 시장님 생각이. 우선 이번에 그 문제가 된 것은 제대로 된 퇴비를 제대로 만들어서 하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뿌려진
소위 액비라고 추정이 된다고 그랬는데 제대로 된 퇴비였는지 아니면은 좀 퇴비라고 보기엔 퇴비 처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좀 쓰레기 상태로 이렇게 뿌려졌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특사경을 통해서 좀 정확하게 좀 밝혀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퇴비는 우리 그 농지 그 땅의 좀 지력을 좀 보존하고 그런다는 측면에서도 또 필요한 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제대로 잘 만들어진 퇴비까지도 문제가 되는 일은 없애야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게 지금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좀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추정키로는 제대로 퇴비화가 되지 않은 그런 물질들을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파리 유충이나 성충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게 이제 우선 좀 문제가 됐다는 그런 좀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지금 우리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와 같이 협력을 해서 우선은 좀 파리 또 성충 유충에 대한 구축 작업, 방제 작업을 하는데 좀 집중을 좀 하고 또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하고도 좀 얘기를 해서 농민들도 좀 협조를 해줘야 될 상황이고요. 농민들도 그러니까 제대로 된 퇴비를 받아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허용을 해야 되겠지만 퇴비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그런 물질을 받아서 이번과 같은 문제가 생기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그 원인과 대책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수질 문제 관련해서는 여름철이 되면은 아무래도 그 수질이 오염이 되고 수질이 오염되면은 주변에 이제 이런 벌레가 많이 생긴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태까지 이제 그 환경 전문가들 의견은 오히려 볼을 막아두게 되면은 물이 흐르질 않고 물이 흐르질 않으면은 물이 더 썩고 그러면은 주변에 해충들도 더 많이 발생하고 수질도 더 문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여름철 되면은 비도 많이 오고 가수기하고 달리 이제 홍수기 쪽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최근에 비도 오고 그래서 수량도 더 늘어나고 그렇지만 여름철이 되면은 갈수기 그리고 겨울철 같은 데는 수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해충이 발생한다든지 이렇지 않거든요. 해충이 발생하는 것은 오히려 수량이 많은 여름철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동안은 이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볼을 막아놨더니 유속이 느려져서 수질이 악화되고 수질이 악화되면서 해충이 더 많이 발생했던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에 발생한 문제는 최근에 6월 27일에 발생해서 그때부터 갑작스럽게 지금 파리가 많이 발생해서 문제가 된 것이라서 우선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최근에 발생한 파리 이 문제에 집중해가지고 원인도 찾아내고 좀 대책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 기자님 말씀하시죠. 시절 이명호 기자입니다. 시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질문이 자꾸 일어나갔고요. 네 가지 정도를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지역화폐 관련해서 그 불법 할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직권을 하는 그 발행을 안 할 것 같다. 주로 모바일 내지는 카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공급자 측면에서 또는 그 소비자 불신 차원에서 하는 얘기고요. 역으로 소비자가 겪는 유동성 배려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갖고 대응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건 제가 한마디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오늘 세종의 강사료가 지금 25,000원 수준인지 몰랐습니다.
초반도 35,000원이거든요. 근데 그 35,000원도 지금 약하다고 그래서 5만 원 정도로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좀 타지 자체하고 비교했다라고 하시는데 타지 자체하고 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이 세종 지금 강사료가 낮다라고 하고요. 또 세 번째 그 지난번 행복청에서 그 발표한 그 대책 중에 그 상권 활성화 대책 중에서 좀 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시청 식당 지금 오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식당 그 식당을 하루 정도 그 지금 월 하루 휴무를 하는데 그걸 좀 늘려서 주변 상가들에게 이용을 주겠다라고 그러는데 그 대책이 월 2회더라고요. 월 2회에서 2회로 약 시청 하루 식당 이용객 수가 250명 정도로 파악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게 얼마만큼 큰 도움이 될지 그러니까 파격적으로 뭐 주 1회씩 해서 4회 정도를 한다든가 이러면 또 그거보다도 더 큰 근본적이고 더 큰 문제는 이 세종시 자체가 굉장히 공공기관들이 많이 와 있는 행정도시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쪽 행정도시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이런 그 식당 이용을 좀 늘려가는 식당이 그 구내 식당을 하루 정도 쉬고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들을 시가 좀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거하고 아까 이걸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겨울철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않고 뭐 수량 물량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사실 유속이 떨어져서 그 해충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를 막는다고 해서 고에 물이 항상 고에 물은 차 있지만 물이 안 흐르는 것도 아니고 유속이 감소되는 건 맞지만 물은 흐르고요. 그다음에 해충은 여름에 발생하는 것이 겨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물이 차 있고 안 차 있고 하고는 좀 별개 문제인데 단지 물을 뺐을 때 지금 상시 물을 빼갖고 웅덩이가 생기니까 그 웅덩이에서 해충이 발생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한 고려 좀 해주실 것을 드립니다. 우선 지역화폐를 내년 3월에 한 70억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좋기는 종이로 된 상품권 그리고 카드, 모바일 다 하면 좋은데 시스템 구축하는데 또 발행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 초기 단계에는 카드로 해서 70억 정도니까 그리고 초기에는 우선은 이제 일반 시민들 참여보다는 우리 시에서 지불하는 뭐 예를 들어서 출산 축하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카드 입금을 시키고 카드 입금시키면 이제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초기 단계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비용 측면에서나 또 이용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우선 카드 중심으로 이렇게 카드부터 카드형부터 우선 발행을 했다 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강사료 부분은 3만 원 정도면 전국적으로 보면은 한 평균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도 한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각적 구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부산은 2만 5천 원에서 3만 5천 원, 대구는 2만 원, 인천은 3만 원, 광주는 16,000원에서 2만 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국적인 그 통계들을 참고로 해서 작년도에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3만 원 정도면은 그런 데로 좀 적절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특별히 높은 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대전 유성구 같은 데는 2시간에 59,000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건 이제 높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은 그것도 2시간이니까 한 3만 원 정도라고 보고 있고 대체로 이제 특별히 많은 데도 좀 있기는 합니다만 이 정도 수준이면은 뭐 전국적인 수준과 비추어서 크게 낮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봤던 거고요.
그럼 시청 식당은 지금 대체로 이용하는 게 월요일 같은 데는 한 500명, 그리고 다른 요일들은 대체로 한 400명에서 500명 수준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요일 하루 정도 지금 휴무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 그때 주변 그 음식점들은 상당히 좀 반기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변도 보면은, 주변 상권도 보면은 음식점들이 잘 안 돼서 배워가는 것도 또 많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은 우리 시청 직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에 한 번 쉬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직원들하고 좀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좀 선뜻 이렇게 동의를 해주고 그러면 좀 더 바뀌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 그 하천변에 해충 발생하고 이거는 제가 똑같은 말씀 드린 겁니다. 표현이 좀 달랐을지 모르겠는데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여름에 해충이 발생하는 것이지, 그게 물이 지금 여름철에 오히려 물이 더 많잖아요. 근데 오히려 물이 적어서 금강물이 적어서 해충이 많이 발생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오히려 물이 적은 겨울에는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해충이 덜 발생하는 거고, 여름 되면은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해충이 늘어나는 것이지, 그게 꼭 수량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51분이 학계 되는데요. 보고에서는요. 네. 학계 보고에서는 어떤 게 나오느냐면 수량이 적었을 때가 해충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보고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근데 우리 세종시 같은 게 볼을 터놓고 나니까 중간에 웅덩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쪽 옆에만 가더라도 거기가 유습이 없어요. 그러면 그 주위에서 물이 흐르지 않는 곳에서 해충이 발생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많으면 계절적인 요인에 괜찮은데 의해서 여름철 되면 해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최근에 해충 발생하는 거 아까 파리 문제하고 지금 저 해충 문제하고 좀 말씀을 연관지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연관 짓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하는 그런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실제로 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여름철인데, 여름철은 금강물이 오히려 지금 물이 많은 게 아닙니까, 여름철은. 그래서 그런 문제라면은 이제 물이 많은 여름철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수량이 적어서 문제가 발생했다 하는 얘기는 여름철에 하기에는 또 연관지어서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감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기 질문하시죠. 이제 한 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50분이 넘어가고 53분이 됐습니다. 안 돼요. 예, 유승민 조연기인데 이번 그 농약 살포에 대해서 이 농약을 살포를 하게 되면 대단히도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 인체에는 해가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농약 이름은 좀 알 수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독 방제 소독을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액비라고 추정되는 물질이 뿌려진 그곳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지금 방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소독약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로얄 Q 유제입니다. 로얄 Q 유제. 로얄 Q 유제. 예, 우리 저기 담당 과장님이 계시니까 나중에 우선 추천하시면 될 것 시간 같습니다. 주셨지만 예, 오문진 우리는 기자님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예, 내일모레 6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 아태 도시 정상회의 예. 호주 뉴질랜드 가시는데 특별히 혹시 일정이 있으신지 어떤 목적으로 가시는지. 우선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스번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도시 정상회의라는 게 열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여러 도시들이 참여하고 몇 년 전에 대전에서도 우리
그 회의를 유치해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참여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저도 가서 발표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도시 정상들의 모임이거든요. 근데 그때 브리스번이 이제 주최 도시인데 그 시로부터 우리 시 사례를 좀 발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난 2월 달인가요? 그때 제가 웰링턴, 뉴질랜드 웰링턴 시를 방문해서 좀 협력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약속을 좀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계획은 이제 일본하고 일본 교토 시하고 웰링턴 시를 방문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는데, 한일 관계가 좀 최근에 좀 어려워지고, 또 교토 시는 최근에 또 지사가 작년에 좀 바뀌고 그래서 전 지사하고 했던 좀 약속이라서 또 새로운 지사하고 또 얘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것도 좀 뒤로 미루고, 그래서 웰링턴만 따로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웰링턴 시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다음번 기회에 가겠다는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무슨 그 브리스번 시에 가서 우리 시의 도시 혁신 사례에 대해서 도시 재생 또 로컬 푸드를 비롯한 우리 시의 도시 혁신 사례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또 다른 도시들의 혁신 사례들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웰링턴 시에 가서는, 웰링턴 시는 잘 아시겠지만 원래 그 수도가 웰링턴 시가 아니었는데, 웰링턴 시가 아니라 수도가 바뀌어서 웰링턴 시로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계 행정도시 연합을 만들 때 처음부터 좀 웰링턴 시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웰링턴 시를 좀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번 늦어져서 이번에 좀 호주 가는 김에 웰링턴 시도 가까이 있는 데니까 같이 가서 그 문제 좀 일어났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예,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더 걸고. 예, 마지막입니다. 네. 예. 또 있어요. 그냥 한 가지만 제안드리려고 마이크 잡았는데요. 장군면 파리 때는 제가 볼 때는 인재로 봐요. 그게 사전에 예견돼 있던 일들인데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이 온 거로 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저쪽 북안면 쪽이나 충북 접경 지역에 보면은 익산에서 개분이 와가지고, 마르지 않은 개분이 와가지고 밭에 그냥 로타리 쳐서 그냥 그런 형태로 지금 뿌려지고 있고, 또 청주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퇴비화되는 과정에서 지금같이 건조가 덜 된 게 들어와서 지금 농지에 매립이 되고 있어요. 근데 세종시에서 어떤 그거에 대한 어떤 뭐 대책을 강구하거나 어떤 손쓸길이 좀 막연해서 거의 방치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문제들이 일선 2장을 통해서 어떤 감시 체계를 형성하고 세종시에서 조금만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은 추후에도 이런 문제가 덜 발생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걸 한번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준비를 하셨으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단기적으로는 이 문제의 원인을 파악을 해서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좀 중장기적으로는 그 퇴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퇴비로 이용한다면은 퇴비를 적절하게 좀 적정한 절차를 거치고 환경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도록 하는 그런 노력, 그리고 농가들과도 좀 잘 협력을 해서 농가들도 제대로 된 그런 퇴비라면은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퇴비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농민들도 피해를 입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에게 좀 필요한 정보를 드리고 교육도 시키는 그런 일들을 포함해서 좀 중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